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재료는 사실 없었죠. 호재도 그렇고 이제 악재도 그렇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던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저항대까지 올라왔는데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없고 이미 지수는 저점 대비 어제 기준으로 한 150포인트까지 피크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 연속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올라가서 미국은 지금 다우나 S&P 500 지수는 거의 최고치까지 왔잖아요. 근데 미증시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부양책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서 올라갔거나 코로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이런 거라면 모를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는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서 미증시 올라간 효과를 이틀 연속해서 이제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장 초반 이후에 밀렸었는데 오늘도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1.66%대 정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곧 1.7 넘어가면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헝다 이제 주식이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어쨌든 돈을 만들지 못하고 있죠. 지금 자회사 지분을 팔든 빌딩을 팔든 해가지고 돈을 3조 원을 만드네 2조 원을 만드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 달 안에 부채에 대한 이자를 못 갚아야 돼. 그래서 한 달 전에 약속이 됐던 유예 기간 한 달이 채워져 가죠. 이번 주말이면 이제 한 달 채워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도 빚을 못 갚으면 그게 파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거래 재개되고 나서 마이너스 10%대 움직였거든요. 장중한 때 마이너스 5%까지 좁히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밀리면서 혹시 또 헝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후 들어서는 계속 시장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이게 지수를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이 움직이진 못했죠. 게임, 통신장비, 창투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지수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한 두 개 정도 올라가면서 지수를 잘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종목들도 특징주상으로는 없었던 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밀리기 쉬웠던 날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헝다 문제가 좀 제일 발목을 오후 들어선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증시 마감할 때쯤 됐을 때 마이너스 12% 정도까지 밀렸는데 이게 장중 좀 제법 낙폭을 좀 줄이는 움직임이 오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스피도 같이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 밀려서 홍콩 달러 기준으로 2달러 58센트, 2.58달러까지 밀려버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매수 들어오기 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어저께 선 거서 3,150에서 2,900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빠지고 절반 정도 만회가 되고 참 3,200에서부터 2,900 300포인트 빠지고 딱 절반 150포인트 3,050인데 그 부근이 어제 저항대가 되고 밀렸죠. 근데 오늘 조금 안 좋은 건 5일선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21선 돌파했다가 밀려버렸고 오늘도 아침에 21선 터치했다가 밀렸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추세인데 한 달 동안 불거졌던 악재를 깔끔하게 정리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렸는데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듯이 좋은 센 반등이라면 조정이 보통 하루 또는 길어봐야 이틀이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증시에서 지수가 좀 플러스권으로 돌리면서 또는 이제 밀리더라도 좀 큰 양봉으로 좀 회복시키는 그 정도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 금요일장 이후에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 상승 이후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파하려고 쉬는 거냐 요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증시의 어떤 흐름 좀 이게 음봉 나왔는데 이제 좀 양봉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표면적으로는 매수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관은 금융투자 매수한 거잖아요. 연기금 팔았고 투신도 팔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사모도 좀 매수가 아니었고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매수할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이 매수가 붙고 금융도 같이 매수하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런 구도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만 놓고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데도 이제 지수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개인만 매수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도 양시장 모두 금융투자만 매수하고 좀 다른 쪽은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수급인데 일별로 그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닷새 내리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야 뭐 개인들이 이전에 요 구간에서 매도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매수로 방어할 수가 있는데, 매도한 자금 거의 다 써버렸잖아요. 지금 신규로 예탁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지수를 올릴 정도의 자금이 지금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야지만 시장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닷새 매도는 5월 이후 처음일 거예요. 5개월 만에 처음 닷새 연속 매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매도가 그치고 좀 대량으로 하루 정도 섞어서 매수가 들어오는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보면 의약품, 전기전자 매수한 거는 긍정적. 뭐 판 거는 뭐 화학이나 기계, 뭐 운수장비 매도했다고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들이 시장을 철저하게 눌렀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순매수하면서도 전기전자를 좀 많이 팔았잖아요. 연기금이 특히. 연기금은 어제도 제가 좀 잠깐 이제 씹었습니다만은 별로 우리 증시에 이렇게 좀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업종으로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이 전기전자를 누리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를 4일 중에서 그 3일 매수하는, 화요일 빼고는 어쨌든 오늘 매수한 거는 뭐 매수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팔지 않았다 정도에 가깝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주는 내리 팔았는데 이번 주는 매수거든요. 근데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매도가 줄고 하다가 순매수 돌아왔는데, 순매수 들어오고 나서 매수 규모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이 어떤 의미 있는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라기보다는 이제 매도 진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시장이 확신이 없고, 지금은 이제 좀 반등 정도 해보고 저항대에서 조심스러워진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좀 제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주요 업종별로 또는 테마별로 대표성이 있다, 또는 이제 뭐 이 종목이면 이 업종이구나라고 이제 끄떡거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최근 2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까지의 상승률을 조금 뽑아봤거든요. 코스닥이 이 기간에 이제 4.5%, 6%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 기간에 올라간 종목들은 확 눈에 띄죠. 게임주가 되게 세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갔고, 제이콘 텐트리 이거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죠. 이거 올라가고, 알체라는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PNT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큰 줄거리로 보면 제일 센 거는 게임, 엔터, 미디어, 테마 쪽에선 메타버스, 이게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에 종목들별로 선별적으로 움직인 거는 PNT는 2차 전지, KG 이니시스는 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제약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은 좀 지수보다 좀 부진했고, 바이오 쪽은 아예 지수는커녕 그냥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 컴투스는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10% 두 자릿수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 그룹은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세죠. 근데 저는 이건 되게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종목 장세인데 좀 차별적인 종목 장세 형태가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 수는 많더라도 종목들별로 수익률 편차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률이 이 정도 나와버리면 이게 지금 불과 2주, 근데 지난주 하루 거래일도 없었고 이번 주도 지금 4일밖에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2주가 아니라 한 주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이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올라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 부담을 가지면서 매물이 일부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장은 센 종목이 칠 때 그 다음 후속 종목들이
올라가서 이 종목들이 쉴 때 또 지수를 지탱해주고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통신 장비가 뭐 좀 의미가 있긴 했었는데 통신 장비 말고도 뭐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어떤 뭐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쉴 때 툭툭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쉬었다 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아 이거 더 세게 지수가 가겠구나라는 흐름이 나오려면 좀 쉬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매수가 번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센 종목들도 센 종목이지만 이렇게 좀 부진한 종목들에 매수가 붙기 시작하는지 요것들도 코스닥의 반등에 어떤 한계가 있냐 아니면 이번에 가는 김에 더 세게 갈 거냐 요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수급 봐서는 얼핏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팔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스닥의 미들급 그러니까 시가총액 200이 안쪽을 코스닥의 대형주라고 그러고 300이죠. 300 안쪽을 대형주라고 그러고 그 이하 종목을 이제 중견급 정도 보는 건데 이 종목들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 중형주군에서는 코스닥 매도하는 거에 비하면은 특히 기관이 굉장히 공들이고 있잖아요. 이거 딱 봐도 기관이 굉장히 중형주급의 매수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코스닥 최상위 종목들 예를 들어서 게임도 뭐 일부 종목은 매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바이오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쪽에서 놀기보다는 중견급 쪽에서 종목 장세를 만들겠다,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 이게 이제 기관의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이런 장을 좀 보여지기보다는 이렇게 좀 조용히 지들끼리 그냥 거기다 오징어 게임을 하든 뭐라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기관들의 종목들을 자꾸 이제 압축을 하고 이게 기관이 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급이 딱 턴하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자꾸 찾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닥의 최근 5일간 투신권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 평균 매수가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로는 한 90%, 95% 정도 됐는데 지금 한 80% 전후 정도로 승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좋죠. 근데 이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끝단계로 가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있을 거고 이 중에서 수급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금 쉬었다 또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매도 일변도로 가다가 이제 매도가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매수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자꾸 추려서 한번 찾아보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래 기준으로 5일, 3일 이렇게 좁혀서 보다 보면 종목이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이제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게 5개, 6개 이렇게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게 지금은 이제 수익률 구도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도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해서 버틸 수 있는 이제 수급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 전에 매도했던 자금을 매수로 다 거의 써버렸기 때문에 신규로 예탁금이 증가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 주느냐, 코스닥 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합쳐서 1% 넘게 조정을 보였잖아요, 코스닥이. 그래서 그 괜찮은 장에서는 이틀 정도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센 종목은 조정 이틀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매수가 붙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이제 흐름상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금요일 좀 돌려주거나 최소 양봉 정도 만들어내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기술적 반등 후에 조정이 좀 한동안 이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곧바로 쉬었다 바로 갈 거냐 이게 좀 가늠이 되니까 이 구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로 보면 이제 대형주 쪽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가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도하는 업종이 한두 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다시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대형주 탑 10 안이 되게 뻔하잖아요. IT, 2차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이제 5개잖아요.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올라가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동시에 오늘같이 다 못난이가 돼버리면 투자자들이 좀 갈팡질팡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한두 개 정도가 여기서 툭 하고 치고 올라가는 뭐 그런 구도 되려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구도가 나와야지만 3050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이제 나오느냐, 요거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스닥의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건 같다. 근데 이제 주도주들이 가격 부담이 좀 나오는 자리라서 여기서 이제 다음 타자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기존의 강한 종목군들 이외에 이제 좀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쌓이거나 시작되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하는 그런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종목 얘기 드리는 게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괜히 이제 추천주가 인식되면 나중에 혹시 결과가 좋으면 모를까 그게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뭐 그런 거 좀 노출을 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저도 추려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해서 좀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